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시사법정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례대표 얘기를 한참 했는데 다시 또 비례대표 얘기가 네. 시사법정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생당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셀프 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딴 데로 다 갔습니다. 네. 근데 법원이 취소했어요. 가처분 신청, 민생당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권파에서는 제명을 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네. 이제 셀프 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제명 결정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족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본인들의 제명 여부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족수에 포함시키는 거는 이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네. 해서 무효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때 제명돼서 다른 당으로 갔던 의원들이 다시 네. 셀프 제명을 했지만 민생당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네, 당적은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예.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어느 당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으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으로 총 5분이 가셨어요. 예. 5분이 가시고 한 분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시고 네. 총 6분이 가셨네요. 총 6분이 가셔가지고 그 한 분은 국민의당으로 가시고 그리고 김상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은 지금 공천을 받으신 상태예요. 아, 미리 공천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네, 미래통합당으로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탈당을 하고서라도 이 공천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예.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경선을 치르면은 그 중간에 예. 그 이중 당적 기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이중 당적 때문에 경선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신용현 의원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분은 또 무소속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이시고 네. 그리고 임재훈 의원은 뭐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도자 의원은 아홉 번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민생당으로 합류하셨기 때문에 이번 제명 결정에 셀프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비례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구 의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죠. 아웃될 때 아웃되고 그렇죠. 이게 자유로운데 비례는 그게 안 되는 네. 거예요. 비례대표는 지금 정당에다가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 탈당이라는 마음대로 나오면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그 당에 줬던 그 표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원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정당 해산이라는 본인의 의사로 나오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셀프 제명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통합당으로 출마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의원직을 버리고 네. 전 의원의 신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꽤 몇 분 계시는데. 네 분. 네. 그런데 이 선거 운동 때도 보면은 현역 의원과 전 의원 간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선거 운동에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해당은 안 되는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보고 이런 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이미 의정활동 보고회로 뭐 집회를 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하는 것과 네.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보좌진들이 바로 월급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 의원직을 유지하면은 5월 31일까지 예. 그 보좌진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바로 탈당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됐고 네. 보좌진들이 월급도 받을 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국회의원당 총 10명의 보좌진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뭐 전부 다 뭐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치면은 그분들의 그 당장에 뭐 월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 어렵겠죠. 네.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앞서서 각설하고 시간에서도 이제 이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위성 정당 얘기 나오고 네. 뭐 그 꼼수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자매 정당으로 부른다고도 하고 서로 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행사를 안 하기도 또 힘들고 좀 여러 네. 가지 지금 하여튼 정말 엄청나죠. 예, 네. 풀 문제가 많은데 이번 이 법원의 판결이 네. 현재 이 정치권 상황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 취지상 그 정당의 다양한 직능이라든지 다양한 정당의 소수 의견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자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양극화,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어디로 흡수되는 것에만 몰두를 한다면 네. 그 비례대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다른 당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신의 의사로 당을 떠나는 이런 행태를 셀프 제명으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총선 이후에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직으로 또 당선이 되신 분들이 자신의 의지로 다른 당으로 마음대로 합류할 수는 없게 됐다. 셀프 제명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없게 됐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상황이 전개될 측면이 많아서 좀 짚어봤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와 시사법정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전관 예우 논란은 그전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는 데는 참 힘든가 봐요. 네. 이 전관 이 예우가 실제로 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법원 측에서 응답한 사람들은 뭐 20%가 안 되는 정도로 전관 예우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본다. 이제는 없어. 뭐 거의 이렇게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이제 20%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로 있는데 예. 그 일반 국민들은 한 뭐 5명 정도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전관 예우가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게 한편으로는 실제로 전관 예우를 통해서 뭐 받은 그렇게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네. 무혐의가 나온다던가 불기소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된 그런 사례 때문에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법조 브로커들이 그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다고 계속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관장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법조 브로커들도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수수료를 이 과정에서 챙기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현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에 법무부 발표가 좀 지켜볼 부분이 많은데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은 1년이었는데 예. 1년 동안 변호사로 나왔을 때 1년 전에 뭐 관할 기관에 있던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년쯤 되면은 그 전관 예우를 받던 분들도 네. 사건 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힘이 다 빠진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법조 브로커들이 다른 정관들한테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라고 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3년쯤 지나면은 그 법조 브로커들한테도 이제 별로 크게 네. 환상을 심어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정관 예우 자체를 받을 수도 없는 분들로 이제 보여지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선임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의 법조계 상황을 보면 3년 정도를 전관 예우 사건 수임 제한 금지 기간으로 정해 놓으면 좀 힘은 빠지겠다. 네, 힘을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사건 수를 선임한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3년이라고 봐서 예. 그렇게 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설사 뭐 수사 단계에서 네. 뭐 선임계 내지 않고 나서 몰래 네. 변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부장이었고 네.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전화해서 나 이거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그 재판 과정에서는 그 전관 예우가 있으려고 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사건들 변호인도 다 보고 일반 대중이 보는 앞에서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게 전관 예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몰래 변론, 전화 변론, 수사기관에서의 변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감시 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형사사법 포털 정보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변호인을 입력하고 변호인에 대해서 뭐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력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켜본다라고 이 공개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새로운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몰래 변론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변호인이 있는지 예.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전화 한 통 받은 거 아무도 몰라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실제로 뭔가를 계속 입력을 하게 하고 입력을 본인이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청 내부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보완을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 사건을 이제 봐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변명이 되는 거죠. 예. 봐드리고 싶어도 이게 다 이제 입력이 된다. 공직자 이런 핑계를 또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TF라면서요? 예,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이 개정안을 법률안을 이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회로 가야 되는 거 그럼 아닌가요? 국회로 가야 됩니다. 한참 남았네요. 네. 그러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전관여부에 대한 문제를 삼고 또 여기에 대한 TF를 꾸렸지만 이게 또 국회로 간다 그러면은 뭐 총선 지나고 또 올해 안에 뭐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법정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